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인데요. 하지만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인 충청북도 인구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 지원 팀장 나오셨습니다. 이유키 충북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규식 청년뜨락 5959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정미진 충북녹색당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 네, 저는 청년 일자리를 기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대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 자체가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네, 저는 청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이 없으면 저희의 미래가 없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중심으로 정했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는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를 물로 채우지 못했어요, 독을. 그래서 독을 강으로 던져라. 그래서 주위 환경을 바꿔서 독을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밑빠진 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네, 전 좀 재밌게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신발 신고 발바닥 긁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왜 발바닥에 모기 물렸는데 신발 신고 긁으면 잘 긁히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잖아요. 저는 정작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방치된 취업 정책이 시도되고 있어서 거의 5, 6년 동안 청년 취업 문제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먼저 청년의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던데요. 충청북도에서 정한 이 청년의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시군에서 저희 도 기준과 같이 39세를 적용을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괴산군이나 단양군의 경우에는 49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보은군과 영동군의 경우에도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충북 청년들의 일자리 현황도 좀 짚어볼까요, 팀장님? 도내 청년 인구가 38만 6천여 명이 됩니다. 우리 전체 인구수로 보면은 2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도내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취업률이 77.1%로 전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참고로 7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내 청년 실업률을 보면은 3.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국 평균인 4.0%보다는 매우 낮은 상태라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충북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이제 제조업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기, 전자나 정밀 기기 등의 분야에서 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북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지금 높은 상태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약 1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하고 그냥 쉰다는 청년도 3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지 못해서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미취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단 한 가지만 예로 들자면 대학을 4년제 나와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죠. 그 친구들은 사회 초년생부터 부채를 한 4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부채 4천만 원을 탕감하는 속도와 대기업에서 그 부채 4천만 원을 탕감하는 속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10년 이후에도 삶도 경제적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들이 이 취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심리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청년들이 편한 일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환경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왜 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말이 쉬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존재감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냥 쉰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기간이 당사자들한테 좋을 리가 없거든요. 저는 청년 일자리나 취업 준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무기력이라는 단어이고요. 제 주변에 있는 20, 30대 청년들을 만났을 때 특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공통되게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혹시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나 지인의 기대에 미치는 일자리에 본인이 취직할 수 없을 것 같고 고스펙의 일자리들을 봤을 때 위축돼서 사실상 취업하고 싶지 않은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혹은 취업 의사가 있는 척을 하는 그런 대상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한 2, 3년쯤에 되게 유명한 일자리 구직 사이트에서 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쇼윈도 취준생이 10명 중에 6명은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2,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이 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32만 명 그냥 쉰다고 표현되는 당사자들로 전환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들을 펴고 계신지요? 네,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 청년 정책을 총 93개, 총 86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그리고 주거, 교육, 그리고 복지, 문화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정책이 총 한 6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크게 지역주도형 일자리, 그리고 청년 창업, 그리고 교육 부분하고 생활안정 자금 사업 정도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000여 명 이상이 저희한테 저희 도의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았고요. 몇 가지로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서 직업교육과 일경험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창업 육성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사업으로 이제 저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로자가 본인이 이제 목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같이 매칭 적립을 함으로써 5년 만기 후에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만기 목돈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고요.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서도 결혼까지 장려하여 출산율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충청북도에서 마련 중인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말씀한 청년 더 공감하시겠지만 청년 정책이 들었을 땐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청년의 수나 규모를 따졌을 땐 정말 미비한 경우 되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창업으로 되게 장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근속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만두지 않았을 때 조건부로 돈을 주겠다. 이런 류의 정책들이 많은데 실제 청년들한테 그 정책이 다가가는 방식은 5년 버티다 보니 쭉 일할 수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딱 5년까지만 채워야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사실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의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 임금이나 노동 조건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수 없다.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제 청년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인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개최된 이제 신기술 인력 수급 포럼이라는 포럼이 개최가 됐는데 그 포럼에서 2027년도까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이 약 6만 명 정도 이상으로 부족하다는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사실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청년들이 과연 이런 분야에 얼마만큼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실제 현재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정책들을 펼 때 조금 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이 의견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죠. 예, 저희도 정책을 다양하게 편다고 하지만 청년들의 그 맞춤형 수요에 만족하기에는 아마 많이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던가 만족도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의견? 사실 오늘 계시지만 제가 하나 비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처음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충북도에서 진행을 할 때 인구 정책팀 안에 청년 정책이 있었습니다. 인구 정책과 안에. 그것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사실. 청년의 정책이 인구와 관련된 정책으로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여성의 출산 가임기 문제나 이런 것들로 나타났잖아요. 청년 정책을 인구 정착이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게끔 좀 더 과 이름이 다시 바뀌었지만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희도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구 청년 정책 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도의 인구 증가, 이제 출산을 제고하고 출산과 양육 그걸 동시에 실현하면서 동시에 그 대상들은 또 청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청년들의 정책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그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저는 그 미스매치를 만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때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보수와 노동 조건인데 보수와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들 청년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실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또 백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쨌든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사무처장님? 네, 우리 구인난 속 구직난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기업이나 직업별,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큰 형태, 중소기업 형태뿐만 아니라 직업별로도 노동 시간이나 보수 체계,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직업을 인정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격차가 아주 극단적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이 이 지역을 기준으로 또 나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기업들 취업
대기업이 얼마나 청년들을 취업할 계획, 그 해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취업 시장이 막 흔들흔들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대기업들의 본사는 뭐 수도권에 있고 그 하청업체들이나 이렇게 2차, 3차 업체들이 거의 지역에 분포하고 앞에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별로 육성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다양한 일자리들이 골고루 생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문제들까지 더해지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취업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왠지 가면 여기보다는 다양한 일자리에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충북에도 대기업 유치할 수 있다. 혹은 뭐 고학력자들이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되게 이런 일자리가 되게 허황된 이야기 아닌가. 현실과 너무 겉도는 이야기가 아닌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뜬구름 잡는 방식이 현실적인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중요한 건 이미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 근데 최저임금이고 다들 기피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이런 일자리들을 어떻게 청년들이 좀 혹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는 지역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 때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실제 청년들이 그걸 와닿고 본인들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공감되는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까? 사실 공감받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도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못했던 거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속도보다 직업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변화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정책들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미스매치는 굉장히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고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미스매치는 되게 급여 문제, 임금에 대한 부분과 워라밸,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대기업의 임금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200만 원 이상이 다 차이 나고 한 약 60% 정도밖에 중소기업이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더 작은 기업들은 되게 2교대, 생산직 근무에서 2교대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은 그 인원으로 많은 근무 시간을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기업들은 3교대, 4교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워라밸이 그쪽은 좀 더 반영이 되고 급여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 이런 것들을 잘 못 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급여가 오르는 속도나 내가 건강이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기업에 니네가 희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인구 정책이라고 바뀌었을 때 그 인구가 붙은 이유가 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게 벌어도 정말 남들처럼 살 수 있게끔, 적게 벌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조금만 벌어도 부모를 모실 수 있고 이런 정책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쌓여야지 이 미스매치를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년 일자리는 수치상으로는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학 졸업 후에도 이제 단기 일자리에 전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또 풀어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속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7개월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이렇게 빨리 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의 만료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든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직장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적인 부분, 뭐 사회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일단 직장부터 먼저 구해놓고 근무를 하다 향후에 또 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부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대기업이라든지 좀 더 큰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하신 미스매치와 또 연계가 되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더라도 그 인력들이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또 새로운 또 인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들의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뭐 아까 앞에서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임금 수준이 수도권만큼 올라갈 수 없다면 다른 기반 조건들, 주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에 공감을 하고 또 실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집값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올까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노동의 질,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해당되는 일자리의 질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북 지역의 임금 노동자 수가 66만 6천 명으로 2018년도 대비해서 4만 1천 명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수적으로만 봤을 때 되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중에 40%가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실제로 2022년 기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60만 원이고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근데 사실 최저임금에 비정규직이라 했을 때 정말 특수한 형태 노동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받고 중요한 건 그게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계속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든지 고용기간이 아주 짧아서 되게 불안정하게 계속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혼 1인 노동자들의 실질 생계비가 241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40% 이상의 일자리가 기본적인 삶의 수준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일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가 뭐 세대의 문제나 청년 개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로 좀 치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앞에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는 이게 청년 분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딱 청년 일자리만 똑 떼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청년한테만 고임금을 주고 그럼 뭐 중견 뭐 사람 세대들한테는 뭐 낮은 일자리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례라든지 또 생활임금 조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임금 조례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도 한데요.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지자체에서 좀 평균 임금들을 올리고 분위기 전반적인 지역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지 시간이 지났지만 사장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일자리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인식 개선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층은 쉬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 즉 니트 청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직 활동이나 이제 교육도 받지 않고 이제 쉬는 청년들을 이제 니트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취업이든 교육이든 뭔가 시작하자 이런 사업들도 또 저희 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제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불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취업의 영향이나 이제 고용 악화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임금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다 못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충청북도가 첨단 전략산업단지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2차 전지 분야의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래가 밝지 않을까요? 네, 저희 도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화 단지도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아직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 청년들이 현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분야를 이제 기업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지역의 인재를 더 많이 등용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고령자의 고용, 정년 연장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로 청년 고용을 악화시킨다, 또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님? 네. 사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령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상황을 봤을 때는 정년 연장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정년 연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또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또 정년을 연장한다라는 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한쪽만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기업이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도출해야지 세대 간의 갈등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년 인구, 중장년 인구가 늘어나고 이 퇴직이 밀린다는 것 중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연금 고갈에 문제가 있죠. 정년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늦게 받게 하고 그 늦어지는 기간만큼 연금 고갈을 늦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정말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나 원하는 일자리는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일 텐데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일찍 나오시니까, 일찍 근무 일을 관두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신규 취업자를 많이 늘렸나요?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정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정년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만큼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꼭 긍정적으로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들이 세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회 진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확히 언론이나 조사 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의 정년이 연장이 되더라도 청년 일자리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 예, 사실 10명이 갖는다고 10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도 그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일자리를 자리의 수로만 보면서 되게 이 안에 있는 세대들이 서로 경쟁 사이에 놓여 있는 뭐 그게 이주 노동자들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도로 보는 것에 이제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내 여러 부담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문제인데 요즘같이 고령화된 시대에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일찍 퇴직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없으시고 이러면 제가 일자리가 있어도 사실 저는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꼭 나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이런 세대 간의 고령
고령화된 세대들이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게끔 도태된다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에 이런 보험료의 부담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갈등 구조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고령 노동자들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권한이 강해서 자기가 있던 일자리를 연장하는 고령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전체 몇 %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앞에 얘기했던 40%가 넘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예 청년 세대거나 아니면 아예 퇴직한 세대들이 네. 그 자리를 거의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갈등 구조가 아니라 거의 동지적인 사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도 이제 곧 도입이 될 예정인데 우리의 노동시장, 특히 청년들의 취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보는 그 시선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노동자의 이제 도입 자체가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그 눈높이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 도우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가사 도우미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회적으로? 실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도 기피하는 자리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으로 인해서 청년 취업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현재 이제 근본적인 청년 취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양질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고기 정책들이 얼만큼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한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가 진출하는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청년 취업과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70% 이상의 대학 진학률을 보고 있고요. 지금 청년들의 미스매치나 일자리 미스매치나 사실 그 구직 단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건 4년 동안 이 공부를 했는데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해라. 이것도 사실 저희는 폭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같은 전공하는 청년들을 쭉 일렬로 세우면 그만큼 일자리는 그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미 고학력, 고스펙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에 진출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이름이 좀 더 변화되고 전문성을 띈 직업이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된 전공도 생기고 과도 생기고 관리하는 기관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진출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이 당장의 직업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나 세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 세금을 통해서 정책이 실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앞에 얘기 공감하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자리를 경쟁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든지 가사도우미 제도에 그 제도를 왜 도입할까를 생각해 보면 노동 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도우미나 뭐 이런 농업 노동자들의 그 조건에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환경을 이참에 좋은 기회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땜 방식으로 이제 메꾸는 방식의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전 노동 환경의 전반이 개선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기회가 오히려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게 되는 당사자들도 이렇게 뭔가 이 노동자와의 관계가 되게 이거 필요해서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이제 이런 식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또 속속히 지금 보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경직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질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 언급됐던 것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최고의 청년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게 될 거고요. 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여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와 훌륭한 정주 여건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우량 기업도 유치도 중요하고요. 또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그런 생애 주기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머물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책을 만드는 것이 저희 도의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2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이제 전국적으로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0.87로 많이 증가를 해서 전국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저희가 다양한 시책도 개발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출산 육아수당 지급도 이제 한몫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결혼 장려금 그리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좀 개발해서 저희가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충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실제로 혹시 친구분들 중에서 이렇게 수도권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에 좀 머물 수 있을까요?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동하는 청년들은 이 산업군이 가진 퍼센테이지가 그 지역에 얼마나 되냐 이거든요. 사실 미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도 그쪽에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단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는 충북도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산업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바이오나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70% 후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들이 단순히 그 생산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거기서 연구하거나 이런 다양한 직군, 스펙트럼을 넓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저는 이제 가치관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직업을 선택할 때 미래를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중요하고, 이것들은 직업군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것들이 직업 간의 이동이라든지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유치하는 사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북도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직업군을 좀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정책들을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표현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일자리겠죠. 그리고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여러 기능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은 현재 이제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이런 지방 소멸 위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특히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또 저희 충북을 찾는 그런 충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지역의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지역의 일자리들을 만드는 사업을 그 정부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이제 소멸 문제도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네, 저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지금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히 충북 지역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대부분 산업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기도 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점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저성장 시대고 불안정해졌을 때 그 격차도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만 쏠리는 것이 아닌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 꼭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영역이지만 소외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돌봄 노동이나 농업 노동자들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영역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두 영역의 공통점은 상당히 나이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나이가 치중되어 있고,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요양시설의 평균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70세세요. 그러니까 정말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서로를 돌보시죠.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 지금 고령층이 하고 있는 일자리에 또 청년들이 들어가면 일자리 잃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만, 그 노동자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제발 청년들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일하지 않냐면, 그 직업이 주는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누가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그 많은 시간 일을 하고 고관절이 다 상해도 뭐 5년, 10년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겠냐. 내 자식이어도 나는 안 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업정책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돌봄 영역 그리고 농업도 향후 기후위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공적인 영역에서 흡수해서 좀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공적인 영역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이 얼마든지 돌봄 영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그런 너무 방치되고 있고 너무 안 좋은 진로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들을 좀 공공에서 대폭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향들을 고려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영역은 저는 경제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급여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근무 조건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이 답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 대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팀장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학의 발전은 저희 지역의 발전과도 긴밀히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대학 혁신 중심 지원 체계인 라이즈 사업이 저희 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7개가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그리고 저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학과 많이 협력을 해나가는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또한 이제 청년들의 주요 이슈인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도 대학과 협력해서 산학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연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사무처장님부터요. 네, 저는 청년 취업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특정 세대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노동 환경 전반의 문제랑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떤 청년이 이게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10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이런 조건에서 살아야 되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공포감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 없는 정책들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노동 환경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의 노동 환경을 이런 지자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환경을 좀 조절하고 좀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여러 분야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의 일자리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간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하지만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강으로 던져라. 저는 이 강으로 던져라, 밑빠진 독을 강으로 던져라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독을 둘러싼 사회 환경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비단 정책이 일자리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출산, 육아, 노년의 부모를 양육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해야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팀장님.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뒤따라 가기보다는 저희 충북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청년 센터를 통해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그런 필요한 정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겠죠. 청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충북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정된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이 실행되어야 지역의 인구 문제도 더불어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